네, 오늘은 전쟁 시의 적의 마음 공략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뜻을 가진 공심위상과 관련한 고사를 탐방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동화책처럼 끼고 읽던 소설 삼국지에서 유래하는 사자성어들이 꽤 되지요.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초가를 3번이나 찾았다는 삼고초려, 허벅지에 군살 붙은 걸 보고 헛되게 세월 보내는 걸 한탄했다는 유비 관련 고사 비육지탄, 학식이나 재주가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뜻으로 오나라 장수 여몽과 관련한 고사 발목상대, 대의와 군유를 지키기 위해서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옥참마속 등입니다. 하나 더 칠종칠금을 들 수 있는데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할 때 있었다는 고사죠. 222년 이릉대전 패배 후에 제갈량은 선제의 유언을 받들어 후주 유선에게 위나라 북벌을 위한 그 유명한 출사표를 올리는데, 이 북벌 전에 후방 지역의 안정과 단속을 위해서 먼저 남만 정벌에 나섭니다. 출전에 앞서서 그가 당시 직속 참모였던 마속에게 남만 정벌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마속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공심위상 공성위하, 적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상책, 성을 공격하는 공성은 하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전위상 병전위하, 심리전이 상책, 군대를 동원하는 병전은 하책이라고 들었습니다 했다는군요. 마속의 생각에는 남만이 워낙 변방이고 습한 데다 토착 세력이 강해서 무력 진압에 성공을 해도 언제 다시 배반할지 모르니 완전하게 복속을 시키려면 공성 등 전공법을 쓰기보다는 심리전으로 승부를 걸어서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갈량은 실제로 남만 정벌 시에 남만왕 맹획을 7번 사로잡아 7번 놓아줍니다. 7번째 잡고 나서 수하장수를 대신 보내서 그동안 이곳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 그대 보기가 부끄럽다며 승상이 나를 보내 그대를 풀어주라 했다고 하죠. 6번이나 잡혔다가 풀려났던 맹익이 그만 감복해 마음속의 복종을 맹세하는지라 그에게 벼슬을 줘서 남만 땅을 다스리게 하고 안심하고 철군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화책이 잘 먹혀들어가 적의 마음 공략, 즉 공심에 끝내 성공한 것입니다. 마속의 이 공심책은 춘추시대의 병법서 손자병법 모공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죠. 모공편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국 위상 파국 차지, 적의 인력과 물자를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해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깨부수는 건 차선이다.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고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 이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에서 유래하는 성어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하는 부전이승입니다. 손자병법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사상 이 부전이승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나중에 원제국 초대 황제가 되는 쿠빌라이 칸의 남송 정벌이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몽골군은 적이 저항을 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 없애는 학살극을 벌였는데, 징기스칸이 제대로 키운 첫 세대였던 쿠빌라이는 신반 대군을 이끌고 남송 정벌에 나서서 남송의 성외곽을 크게 둘러싸고 포위한 채 공격을 자제하고 여러 가지 포용 유화책을 썼다고 하죠. 포위한 채로 6년이 지나면서 전장에 장터가 서고 홍등가까지 생겼다죠. 결국에 남송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사가들은 이 전쟁을 두고 야만이 문명을 흡수한 사례라고 하고, 원나라는 이때부터 정복의 역사에서 통치의 역사로 바뀐다고 하죠. 불가의 화엄경 개송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는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크고 위대한 것은 없고 또
무섭고 흉포한 것도 없습니다. 사고와 행동의 본바탕이고 모든 인간사를 장악 통제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죠. 한편 폭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서 공심, 즉 마음 공략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건 마음이 곧 적의 심장부라는 것이고, 이 공심의 실질적인 의미는 적군, 적국의 마음을 포섭해서 내 편으로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역시 손자가 한 말이죠. 적을 아는 지피 정도가 아니고 적의 심장부 마음을 아예 사로잡으니 절대 진리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공심이 전쟁의 상책이라면 인간사에 쓸 수 있는 상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이니 신심, 동심일 수 있고, 영업 전략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끌어내기 위해서 고객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찰심, 연인 사이라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인 단심, 우정 관계라면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뜻의 적심, 자신을 소양하는 데는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 사심, 또는 마음의 본바탕을 바르게 살핀다는 불가에서 주로 쓰는 말인 안심, 홀로 지낼 때는 자신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내는 존심,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구하고 얻어내는 득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본이 근간인 정당이나 정치, 정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이 이반되면 곧 존립기반 자체를 잃고 맙니다. 기관이나 단체, 민간기업 어디에나 있는 인사라는 단어의 사라는 글자는 보통은 일사자로 쓰지만 본래는 섬길사자라고 하죠.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사군이충, 스승으로 섬긴다는 사사,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동학의 사인여천 등이 그 좋은 예죠. 직원과 근로자, 종업원을 섬겨서 그 마음을 얻는 것만큼 영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또 효과적인 사람 관리, 인사관리 기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 섬기는 것이 곧 인사라는 것이지요. 요새 조직 내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도 마음을 사고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인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